정오 종합뉴스. (10월 14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야권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장기전에 들어갑니다. 이들이 통합의 길로 뭉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전원이 어제 연세대학교 교수들에 이어 국정교과서 집필을 거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9월에 청년 실업률이 7.9%를 기록해 석 달 연속 하락했지만 고용의 질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셋값 상승의 여파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고 상대적으로 값이 싼 연립 다세대 주택 거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장기전에 들어갑니다. 새정치연합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기간인 20일 동안 서명운동과 릴레이 시위,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의 비판 등으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문재인 당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신당파 천정배 무소속 의원 등이 힘을 합치기로 하면서 그간 분열의 모습이었던 야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극적인 통합의 길로 뭉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거리로 나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다 보수단체 회원들의 거친 항의와 욕설을 듣는 등 봉변을 당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어제나 서울 여의도역 앞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반대하는 서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행사가 시작되자마자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욕설과 원색적인 발언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문 대표는 국정교과서는 친일교과서이자 독재교과서라며 어버이연합 어르신들도 서명에 동참하라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험악한 분위기는 지속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국정교과서는 어용학자를 동원해 만든다 해도 정권이 바뀌면 사라질 1년짜리 시한부 교과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민생을 내팽개치고 이념 논쟁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박근혜 정권은 참으로 나쁜 정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교과서 단일화를 올바른 역사교육으로 포장하면서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새로운 유체 이탈 화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정부가 2017년부터 중고등학교 역사와 한국사를 국정교과서로 발행한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연세대학교 교수들에 이어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전원도 국정교과서 집필을 거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박윤재 교수 등 경희대 사학과 교수 9명은 오늘 성명을 내고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시대의 퇴행이라며 한국 현대사에서 감시와 통제의 시기인 유신시대로 돌아가려는 시도이고 그 시도에 참여를 거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희대 사학과 교수들은 우리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해기에 반대한다며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을 거부하고 역사 해석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인정하는 연구와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기한 18대 대통령 선거의 개표 조작 의혹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개표 부정을 주장하며 국민적 불신을 부추기는 행위는 우리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중앙선관위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선관위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표를 관리해 어떠한 선거 부정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개표 시각이 투표 종료 시각보다 빠르거나 결과 공표 시간보다 방송사 개표 시간이 다르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는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2012년 대통령 선거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와 관련해 강 의원의 사과와 새정치연합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미국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 해외 순방에 나선 지 몇 시간이 안 됐지만 국내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취지의 야당 의원의 주장이 있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석은 이어 강 의원은 즉각 국민과 대통령에 대해 사과해야 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차원의 입장을 밝히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사정 대타협 후속 논의를 위한 제2기 노동시장 구조 개선 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는 어제 노동특위 전체 회의를 열어 향후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5일 노사정 대타협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특위에서는 후속 논의 과제인 청년 고용 창출의 구체적인 방안, 기간제 파견 근로자 등 고용 안정과 규제 합리화 등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노사정 대타협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사안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월 청년 실업률이 7.9%를 기록해 석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20대 청년들이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그리고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에서 고용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도 물론 포함돼 있었지만 상용직에서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에 질이 낮은 일자리만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청년 일자리가 숙박과 음식점, 스포츠 여가 등이어서 고용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인 젊은이가 혼자 세운 비영리 벤처가 인터넷 기업 구글의 비영리 기구 지원 프로그램인 구글 임팩트 챌린지의 톱 10에 선정돼 네티즌 득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스탠퍼드대 경영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한국인 이미재 씨가 세운 사회적 기업 토킹 포인트가 구글 임팩트 챌린지의 샌프란시스코 인근 지역 톱 10에 선정됐다고 구글 측은 밝혔습니다. 토킹 포인트는 이민자 가정과 학교 교사 사이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비영리 벤처로 교사가 토킹 포인트를 이용해 학부모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자동으로 언어가 번역돼 전달되고 반대로 학부모의 메시지도 자동 번역돼 교사에게 전해집니다. 두 자녀를 둔 헛벌이 가구의 소득자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면 일주일에 62시간 일해야 빈곤을 벗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행한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을 받고 두 자녀를 둔 헛벌이 가정이 중위소득을 벌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62시간을 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빈곤 탈출을 위해 필요한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비교 대상인 OECD 30개 국가 가운데 11번째로 노동시간이 20시간인 호주나 아일랜드 등에 비해 상당히 긴 수준입니다. 연구원은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현재 최저임금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캣맘 사망 사건에 대한 현장 시뮬레이션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5시 동안 3차원 스캐너 기술을 이용한 현장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입체 영상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한 뒤 프로그램의 벽돌에 무게값을 대입해 층별 호수별로 벽돌을 일정한 힘으로 던졌을 때 현장에 이르는 거리와 각도를 추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예상 가능한 층과 호수를 최소화해 수사 범위를 좁힐 예정입니다. 경찰은 분석 결과가 최소 15일은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역대 최악으로 꼽히고 있는 가뭄 피해 해결을 위해 400억 원 이상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해 218억 원을 투입해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수자원 개발과 저수지 준설 예산을 200억 원 이상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뭄 피해가 가장 심각한 충남 서부권에 대해서는 농업재해 대책법과 농업재해 보험법에 따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셋값 상승 여파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고 상대적으로 값이 싼 연립 다세대 주택 거래 증가세도 지속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은 10만 5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3.1% 줄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총 거래량은 110만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늘었습니다.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 가운데 월세 비중은 45.8%로 1년 전보다 6.6%포인트 상승하며 5달 연속 증가해 저금리에 따른 월세 선호 현상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주 초 발표될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블룸버그 전문가 조사를 인용해 중국의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실질 경제 성장률이 목표 7%에 미달하는 6.7%에 그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신문은 또 최근 중국 국가통계국 대변인도 올해 중국의 성장이 6.5%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의 3분기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관측되지만 일각에서는 4분기에는 나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6명 가운데 1명은 약물을 오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세 이상 성인 4,000명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 4대 중독과 정신건강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17%가 최근 1년 동안 약물을 오남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령별 약물 오남용 비율은 20대가 20.7%로 가장 높았고 나이가 들수록 점차 낮아져 60대 이상의 오남용 비율은 11.4%였습니다. 연구원은 약물 오남용 실태 점검을 위한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메르스 의심 증상을 뒤늦게 신고해 해임된 공무원이 청구한 해임 처분 취소 소청이 기각됐습니다. 대구시 소청심사위원회는 대구 남구 소속 공무원 52살 김모 씨가 청구한 해임 처분 취소 소청은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구시는 김 씨가 지방공무원법상 복종, 성실,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했고 김 씨는 해임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해달라고 소청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지난 6월 16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김 씨는 5월 27일에서 28일 사이 삼성 서울병원에 다녀왔는데도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신고하지 않은 채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남북이 오늘부터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과 관련한 공동 행사를 서울과 개성에서 개시합니다. 서울에선 이날부터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성 만월대 발굴 유물과 관련한 특별 전시회가 열립니다. 다음 달 6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개성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한 유적들의 사진과 영상이 전시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1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9.2도, 습도는 49%입니다.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신지혜였습니다. 국민라디오